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정희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면 앞에 어르신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75세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55세였을 때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책상 앞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던 의사였어요. 나는 의사니까 건강관리는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자만이 있었죠. 운동?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되지. 계단도 가끔 오르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5세의 저는 매일 1만 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도 먹지 않으면서 혈당도, 혈압도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걷기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이 한 가지 습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걷기의 놀라운 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용한 살인자, 앉아있는 습관.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고, 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를 보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의학 논문을 읽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은 흡연만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유발한다고 말이에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는 것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용한 흡연이라고도 부릅니다. 잠깐 혹시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 알려드려요. 놓치지 말고 꼭 설정해 주세요.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 쪽 혈관에 혈액이 고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오래 앉아 있으면 혈관 내벽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심장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TV, 식사, 독서, 낮잠, 스마트폰을 연달아 하시는 분들, 하루 중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죠? 둘째, 무릎이 안 좋다고 걷기를 아예 포기하신 분들, 무릎이 아픈 게 걷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적절한 걷기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7시간 이상인 분들,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넷째, 걷지도 않는데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건 근육이 약해지고 심폐기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노화 가속화의 진실. 앉아 있는 생활이 왜 노화를 가속화시킬까요? 우리 몸의 세포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세포 수명을 결정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이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집니다. 세포가 빨리 늙는다는 뜻이에요.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10분 걷기의 기적.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 걸어도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분 걷기를 하면 혈압이 즉시 5-10 mmHg 떨어져요. 혈당도 20-30 mgdl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보다 더 확실한 치료법이 걷기입니다. 식후 걷기의 특별한 효과. 식사 후 5-10분 걷기를 해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식후 짧은 걷기만으로도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걸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하루에 1000보 더 걷는 사람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2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걷기는 심장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적게 뛰어도 돼요.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또한 걷기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뇌 건강과 치매 예방. 걷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도 놀라워요.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BDNF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되는데 이게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주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40%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면역력 강화 효과. 적당한 걷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면역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찾아 제거하는데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요. 특히 요즘같이 감염병이 걱정되는 시기에 걷기만큼 좋은 면역력 강화 운동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10년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인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못했다니. 처음엔 약물 치료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결심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걷기였어요. 처음엔 하루 5분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붓더라고요. 한개월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6개월 후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걷기 싫은 날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걷기 싫은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너무 추운 날, 몸이 피곤한 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오늘은 3분만 걷자고 생각해요. 3분이면 부담이 없죠. 그런데 막상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걷게 돼요. 둘째, 실내에서라도 움직여요.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전화 받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요. 셋째, 걷기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요. 마트 갈 때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같은 거죠. 무릎 통증이 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하세요. 저도 초기에 무릎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더 약해져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방법이 있어요.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물속에서 걷기,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하기 등이죠.
특히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무릎을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빨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걷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1주차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1-1차 하루 3분씩 하루 3번 총 9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3분, 점심 식사 후 3분, 저녁 식사 후 3분, 3-4일차 하루 5분씩 하루 3번 총 15분, 5-7일차 하루 7분씩 하루 3번 총 21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2주차부터는 한 번에 걷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2주차 하루 10분씩 하루 2번 총 20분, 3주차 하루 15분씩 하루 2번 총 30분, 4주차 하루 20분씩 하루 2번 총 40분. 4주가 되면 상당히 체력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덜 피곤할 거예요. 실내 걷기법과 발바닥 자극법. 날씨가 나쁜 날이나 외출이 어려운 날을 위한 실내 걷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자리 걸음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기. 무릎을 적당히 들어주고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집에 계단이 있다면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세요. 5-10분만 해도 좋은 운동이 돼요. 발바닥 자극법.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발바닥으로 굴려주세요.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혈점이 많아서 자극해주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벽 짚고 제자리 걸음. 균형이 불안하신 분들은 벽을 짚고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나눠 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순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걷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앉은 채로 하는 운동도 있어요.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종아리 펌프. 발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허벅지 들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수평으로 쭉 펴서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리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10번씩 해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황금 비율이 있어요. 50분 앉으면 10분 움직이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타이머를 50분으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10분간 움직여요. 10분 동안 뭘 하느냐고요? 간단해요. 화장실 다녀오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혈액순환이 계속 유지돼요. TV 광고 시간 활용법.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광고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광고가 나오면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 들기를 30회 해보세요. 한쪽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1회예요.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광고 시간이 3-4분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상 속 숨은 운동 찾기.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양말 신을 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를 10초씩 해보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하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이 좋아져요. 이 닦을 때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 운동이 됩니다. 전화 받을 때 앉아서 받지 말고 서서 받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보세요. 창가에서 햇빛 쐬기. 햇빛을 쐬면서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습관을 만들 때의 핵심을 알려드릴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기예요. 오늘은 10분 걷기를 못했네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3분은 걸었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댓글에 걷기 시작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박자가 모두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3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5분, 모레는 7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67세 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루 3분씩 시작했어요.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게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걷고 있어요. 정명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걷기는 돈도 안 들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두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는 약이에요. 부작용 없는 가장 완벽한 약이죠. 혈압약, 혈당약, 우울증약, 불면증약. 이 모든 효과를 걷기 하나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3분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걷기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족들,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